방산 비리 1년 동안 단속했는데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헬리콥터 양산과 관련해서 터졌고요. 오늘도 뭐 해군과 관련해 가지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피아도 해체되지 못했고, 한마디로 방산 비리를 없앤다고 만드는 방사청도요, 2년간에 자체 감사만 120회를 하고도 고발 수사가 한 건도 없고, 또 국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요, 또 무슨 이런 방산과 관련된 어떤 공적, 그 다음에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진 연구소,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솔직하게 말하면 방산 비리에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전문성이라는 이 거대한 명분, 특히 북한과 대치해서 무기를 생산한다 또는 무기를 수입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 국방 관련 이 고위직들이 방산 비리에 이런저런 행태로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요,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또 군의 사기를 끊는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방산 특유의, 방위산업 특유의 기업체와 연구기관과 군부와 이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방산 부록하나 방산업자 부패로 뭐 예를 체포되어서 감방에 가는 이런 사람들도 그건 뭐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부 요리조리 잘 빠져갑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몇 명 걸리죠. 자, 그래서 애초에 무기를 발주하거나 제작을 하려고 결심할 때부터 연구기관부터 일이 잘못돼 가는 경우도 많고요. 가격을 올려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또 요구한 성능을 낮춰주고,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무기와 나중에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생산된 무기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 배나 군함에는 요리조리 성능을 갖다가 바꿔서 실질적으로 애초에 말했던 성능은 없어지고, 또 K라고 해가지고 국산 뭐 자주포, 국산 탱커부터 시작해서 국산 소총 이런 거 개발한다면서 개발비는 숱하게 투입하고도 막상 시제품이 나온 걸 보면 엉망이고, 그러다가 사후에 성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면서 또 조사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아주 좀 있는 분야는 그냥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러면서 요구 성능은 택도 없는 전자오락 수준의 장비를 갖다 놓고 뭐 조종사 시뮬레이션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홍보를 했던, 국방부가 홍보했던 명품 K-11 소총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람이 발견돼가 지금 사용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포를 갖다가 타격한다. 북한의 장사포는요, 진짜 한국의 최고 위협입니다. 장사포 쏴내면 서울이 불바다 됩니다. 서울까지 뭐 쉽게 날라옵니다. 평택까지도 날아갑니다. 이런 걸 타격하기 위한 번개 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6천억을 날리고 신개발을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정밀 탄도미사일을 만든다는 번개사업, 이게 장사포 타격입니다. 6천억을 들였는데 감사원이 부실사업으로 판정을 해서 개발을 포기했다. 자, 이 과정에서 업자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갖다 만드는 국방 관련 연구소들은 이 사업이 실패해도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제가 KF-X 사업,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큼의 성능을 넣어서 실제로 이 싼 가격으로 대량 양산하고 그걸 갖다 해외도 수출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T-50을 해외 수출할 거라고 미국에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성능은 너무 좋고 그래서 참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더 잘 만들어서 지금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기획을 잘해서 만들었으면 대량 수출도 가능했을 겁니다. 자, 우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방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맹목적으로 국산화한다 해놓고 방위산업업체나 연구기관들 배만 불리고 거기에 관련된 고위장성이나 방사청 관계자 배만 불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연평도 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주포들이 상당수가 북한에 향해서 쏘지도 못했고 또 쏜 이 포들이 논두렁에 처박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무기 중에서 얼만큼이 작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딴 거는 모르더라도요. 방산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적행위로 해서 한마디로 북한의 스파이처럼 취급을 해서 가중 처벌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법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을 조사를 해도 지금 피라미드만 가고 방산 비리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이나 또 군 출신들로 안 그러면 군 관련 연구소 출신들로 이루어진 방사청이 방산 비리를 건절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동종으로 교배돼 가지고 뒤섞여 있는 이런 방위산업계에서 자 군에 있다가 방위산업체 나가고 방위산업 브로커하고 또 방사청에 가고 서로 이렇게 자기 군무원들 또 군 관련 군무원들 또 군 관련 연구소의 직원들 서로 돌려막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방위산업 비리가 건절 안 됩니다. 이걸 건절하려면요. 과감하게 이 방위산업 기구 안에 민간인들도 넣고요. 사정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정부의 사정기관의 관계자들이 같이 배치가 되었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사람은 방위산업을 모른다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도둑질 해먹자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에 이른 사람은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세세하게는 다 모르더라도 이 일이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닌가, 도둑질 해먹는가 안 먹는가, 절차가 예를 들어서 무기를 개발하는 절차, 비용이 지불되는 절차,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가 검사하는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업자들 배불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이제요 국방부나 방사청 스스로가 나서서 조직의 문호를 개방했어요. 국방부 안에도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다른 부서의 사정 관계자, 민간인 사정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끼리가 아니라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가 돼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뭐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비리 수사한다고 해봤자 정말 잡기도 어렵거니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서 진행도 되기도 못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비리요.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서 이 국방 관련 기구와 단체, 국방부 방사청부터 연구기관까지 해서 전부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수혈만이 이 문제를 건절시키는 대책이라고 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양심적 내부 제보에 대해서 포상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억 비리를 제보했다면 한 2, 30억은 줘버리는 식으로 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고발을 해서 상포상금을 받는 게 팔자 고치겠다고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런 식이 아니고는요.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단계에 갔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수십조가 투입되면서 남에게 타치는 받지 않고 끼리끼리 해먹다 보니까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장군들은 쭉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미군은요. 뭡니까? 미군은 이 5만 명당, 만 명당 장성이 5명인데 한국은 만 명당 장성이 8명이다. 그래서 정부는 한 40명을 줄인다 이러는데 높은 자리는 많고 방산 비리는 많아지고 자 사람 이거 뭐 늘리면 장성 늘리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국방부나 방사청은 스스로 계획을 하겠다면 조직을 완전히 개방해서
외부 사정 전문가와 외부 기술 전문가들을 조직 안에 대거 수혈하는 쪽으로 해야 그래도 완전히 썩지는 않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록히드 마틴의 부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한미 양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이 양국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지 더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초기 단계이고 아직 진전이 있는지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화들짝 놀라서 국방부는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없다. 사드에 관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한미 간 협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으면서 즉 사드가 영 무기가 성능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으면서도 미국의 공식 요청과 협의가 올 경우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만 유지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한 바가 없고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좀 돌았거나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이 진실은 뭔지 굉장히 의문인데요. 자, 정부는 미국이 이야기를 하면 마지못해 응하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뭐 이거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논의하지 않는다. 한 게 없다. 지난번에는 미국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한국에 조사단이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한국에 필요한 것인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미국이 부탁을 하든 안 하든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놓고요. 기술적으로 그거 별 돈만 들어가지 별 효과 없더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도 미국에 유용한데 우리가 미국하고의 어떤 군사 전략적 관계에서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한다. 그것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든지 또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는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예 미국하고의 동맹 간의 근본적인 어떤 서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부했을 때는 동맹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직 안 했다면 오면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아니 우리도 우리대로 정하는 거지요.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거 다 지금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갖다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고고도 정도는 사드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 페이트리어트는 저고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거다라는 의사를 미국 군부나 정치권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부탁해온 바도 없고 협의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만 언제까지 할 건지 그게 좀 궁색합니다. 정부가요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미국하고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빨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달라는 사업 재고 요청을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뭐 정도원 의원의 국정교과서 문제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정 의원의 지적에 일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이 뭐 요약하자면 정 의원의 말을 날지도 못하면서 그 나는 사람 머리 위에서 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정말 벅찬 기술들을 개발하겠다고. 그것이 뭐 이 책상 위에 기술 테스트로 가능한 거하고 실제로 비행기에 얹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하고 통합,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을 체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비행기 안에 담겨 있는 임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단추만 누르면 서로 호환해서 작동하는가,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하면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가지 기술 중에서 세 가지를 이미 개발했다 어쩌다 하는 거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참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요. 정말 한국이 개발해서 한국우주항공이 지금 띄우고 수출도 하고 있는 T50에다가 달아서 그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새 KF-X 사업에 하겠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우리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성능을 가진, 처음에는 뭐 스텔스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쌍발 엔진 어쩌고 하면서 그 비용도 지금 18조가 넘어가는 양산 비용까지 하게 되면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개발할 기술은 단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정도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이요, 미국으로부터 F2라는 비행기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전수받아서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F16을 만들고 끝났다. 대만이 미국으로 비행기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걸 좀 할려 했는데 기술 통제라 가지고 결국은 한국이 지금 도태시키려면 F5 수준만 개발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을 해외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항공기 기술이요, 일본에 비해서도 한참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F-16급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한국이 이번에 뭐 차세대 전투기의 요구 성능대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비행기에 담겠다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고, 정든 의원은 제가 이야기한 인도네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난사군도 문제에서도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상 중국 편을 들고 있는 나라고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한국하고 같이 만드는데 돈 20% 태우고 들어오겠다는데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교, 안보적, 기초적인 지정학적 관계조차도 지식이 없이 이런 새로운 신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한국의 국방 관련 업자들, 연구기관들, 또 관련 담당자들이 정부 예산이니까 한 20조 써가 비행기 한번 만들어보자 이야기하는 거지, 지돈이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개인 회사 같으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개발했다는 기술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국형 전투기 뭐 FA50이나 이런 데 한번 달아보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진짜 큰 소리 치는 게 맞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 수준에서는 처음에 KF-X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들이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저는 정도원 의원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꼭 추진을 해야 돼요. 270대나 때는 예를 들어서 과도한 성능을 가지지 않은 보편적인 대량 양산 전투기 미들 레벨 수준 되는 F-16보다 조금 나은 수준, 그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북한을 견제하는 부분에는요. 나머지는 그 이상의 F-15, F-16, 그 다음에 뭐 F-35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투기를 생산할 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기술 이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거, 그 기술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싸게 한 4천만 불 들이면 해외 수출할 때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백 대 생산했어요. 미국 보고 합작으로 좀 들어오라 해서 해외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F-17이나 이런 번호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하잖아요. 미국은 핵심 기술 제공, 한국은 대량 양산, 카이를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남미나 아시아에 이런 나라들의 이런 저렴하고 성능은 일정 수준 되는, 그리고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줘서 한국이 제작한 그런 걸 팔면요, 미국은 팔 때마다 돈 조금 갖고 가면 될 거고 라이센스 피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시장도 있고 한국의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이 일정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뛰지도 못한 사람이 날라고 하고 정부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가면서 한마디로 불명확한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정동원 국방위원장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가고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지금 만드는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만들 건가를 논의하는 관계에 갔는데 그 논의가 한번 정했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리하면 그 논의를 고쳐서 가면 되죠. 저는 제발 미국 측에다가 한국 방사청이 미국 국방부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해주기로 되어 있는 F-35의 수주 대가로 우리한테 해주기로 되어 있는 1조 한 8천억 정도의 옵션 절충 교역에 대해서 기술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그럼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만드는데 또 당신들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같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최상이겠는가. 그래서 너희들도 이익도 되고 우리도 이익도 되고 우리한테 기술도 점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를 한번 물어보면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 정한 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방법이 상식적이거나 옳거나 예산상으로나 국민을 생각해서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그걸 시정하지 않고요. 자, 우리는 기술자고 기술자들이 애국심으로 이렇게 정했고 이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딴소리 하지 말라고 밀고 가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전투기 전문가입니까? 그거는요. 정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을 때 잘못된 걸 시인하고 고치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